이 스피커 디자인과 편의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해보니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측정치를 읽어볼 제품은 아이이마의 S400입니다. 정면 응답을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통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음으로 갈수록 어떤 경사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데스크탑용 소형 스피커들은 사용자들이 별도의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인지 종종 고음이 강조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그런 의도로 튜닝된 건지는 알 순 없지만 아무튼 음색이 아주 밝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kHz, 5kHz 부근을 보면 응답을 꽤 넓게 파먹은 흔적이 있는데 이건 근접 측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이 트위터, 파란색이 우퍼, 초록색이 포트입니다. 일단 여기 파란색 우퍼 응답을 보면 진동판 분할 진동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솟아있는데요. 그게 트위터 응답이랑 간섭을 일으켜서 이렇게 정면 주파수 응답에 넓은 딥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 이렇게 크로스오버 필터를 적용해서 우퍼가 고음 트위터 영역을 내어주지 못하게 했더라면 훨씬 응답이 깔끔해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포트입니다. 이상적인 포트라면 여기 저음 부분, 그러니까 포트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포트에서 온갖 종류의 노이즈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도 포트 노이즈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은 노이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1kHz 부근을 재생할 때 스피커 유닛에서만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포트 쪽에서도 이렇게 노이즈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포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향성은 여기 0도를 기준으로 스피커가 좌우에 소리를 어떻게 내보내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5kHz 부근을 중심으로 거의 100도에서 110도 가까이 소리를 넓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 안에 뿌려대는 소리도 이 중고음 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스피커는 진동판 크기에 비해 주파수가 높을수록 소리를 좁게 내보내고 진동판 크기에 비해 주파수가 낮을수록 소리를 넓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퍼와 트위터가 서로 만나는 주파수 근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퍼 입장에선 진동판 크기 대비 높은 주파수라서 소리를 좁게 내보내게 되고 트위터 입장에선 진동판 크기 대비 낮은 주파수라서 소리를 넓게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지향성이 갑자기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걸 두고 지향성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해서 트위터가 좀 더 소리를 좁게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지향성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제어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크로스오버 필터도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향성이 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 지향성은 더 큰 간섭이 보였는데요. 근접 측정에서 보였던 우퍼 진동판 공진 때문에 오히려 정면에서는 이게 트위터랑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중심으로는 소리가 덜 나오고 그보다 위아래로 30도 정도를 더 벗어나야 간섭이 좀 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아쉬운 게 크로스오버 필터만 좀 적용해줬다면 훨씬 더 상품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THD입니다. 스피커의 기계적인 안정성과 완성도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60, 280, 400Hz 부근을 보면 노란색 2차, 빨간색 3차 배음 성분과 초록색 그래프가 함께 올라오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요. 초록색 그래프는 10차 이상의 고차 배음 성분만 따로 추려낸 그래프입니다. 이건 귀에 거슬리는 노이즈들을 잡아낼 때 주로 사용하는 측정 지표인데요. 이 그래프가 2차, 3차와 같은 저차 배음 성분들과 함께 올라온다는 건 해당 대역에 어떤 불필요한 기계적 공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주파수들이 재생될 때 스피커 본체나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동시에 찡하고 울어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음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 2kHz 초반부에 보면 노란색 2차 배음이 엄청 크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지점은 트위터 공진 주파수 근처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트위터 유닛이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주파수 근처라는 건데요. 이때 이 노란색 2차 배음은 비대칭성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지점에서 앞뒤 비대칭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건 기계적인 내구도 측면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계속 운동한다고 생각해보면 서스펜션이 그쪽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기계적으로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닛을 얼마나 좋고 나쁜 걸 썼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결국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오버 필터 디자인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설계 완성도 문제와 연결됩니다. 음질도 챙기고 내구성도 챙길 수 있었는데 이 가격대에선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아무튼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샘플간 편차인데요. 제가 제공받은 스피커가 좌우 한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두 통을 각각 동일하게 측정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여기 파란색 그래프들이 각각 오른쪽, 왼쪽 스피커인데요. 우퍼 쪽에서는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유닛 쪽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스피커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스피커 트위터가 평균적으로 거의 4에서 6dB 정도 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좌우 대칭으로 세팅했을 때 고음이 한쪽으로 쏠려서 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제가 측정한 겨우 한조에서 이 정도 편차가 발견됐다면 전체 제품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편차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측정한 제품에서는 왼쪽으로 쏠려서 들리는 상태인데 이게 또 다른 제품에서는 어느 쪽으로 얼마나 쏠려서 들릴지 또는 어떤 돔은 괜찮을지 아니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선 더 쏠려서 들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차라면 이 제품의 특성을 어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스피커로서 기본적인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크로스오버 설계와 그에 따른 지향성,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까지 여러 항목에서 꽤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나 편의성, 가격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음질이나 기본적인 성능을 기준으로 둔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